안녕하세요. 올든리뷰 김윤준입니다. 늦은 태풍이 지나가고 맑고 청명한 완연한 가을 날씨가 돌아왔죠. 또한 다가올 겨울철에 앞서 차량 관리를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계절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차량 관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와이퍼 교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와이퍼의 교체 주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걸까요?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와이퍼 교체 주기는 1년에 최소 1회입니다. 그리고 와이퍼의 사용 빈도가 굉장히 잦다, 그리고 운행이 많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그 이유는 와이퍼의 소음 발생 원인이 와이퍼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자주 사용하느냐, 그 사용 빈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와이퍼는 크게 와이퍼암과 와이퍼 브러쉬 두 부분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와이퍼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네, 여기 와이퍼를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와이퍼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앞유리의 곡면을 따라서 상하 반복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물기를 제거하게 되는데요. 그 물기 제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와이퍼 브러쉬 아래에 있는 고무 부분입니다. 이 고무 부분이 단순하게 얇은 칼날처럼 제저였다고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미세하게 커팅이 돼서 상하 그리고 반복 작업 시 물닦임 성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고무가 아닌 내구성이 뛰어난 특수한 소재의 고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끝부분은 특수 코팅을 통해서 내구성과 함께 닦임 성능이 향상되도록 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구성이 아무리 확보된 와이퍼 고무라고 해도 고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소재의 한계성은 분명히 존재하게 돼요. 때문에 딱딱하게 굳은 오염물질이나 말라붙은 상태에서 와이퍼를 조작하게 되면 당연히 이 와이퍼의 고무 자체가 고무 재질로 약하기 때문에 와이퍼가 쉽게 손상되게 됩니다. 비 오는 날 와이퍼를 조작하시다 보면 와이퍼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와이퍼가 지나간 후에 깨끗해야 될 앞유리에 여러 개의 물줄기가 남아있는 걸 보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와이퍼 고무가 손상됐다는 그 흔적입니다. 그렇게 물줄기 잔상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차량 운전자의 시야도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물줄기 현상이 남아있다면 와이퍼 브러쉬에 와이퍼 고무가 손상됐기 때문에 와이퍼를 교체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나는 그렇게 가혹한 환경에서 와이퍼를 사용하지도 않고, 그리고 차량도 잘 운행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와이퍼를 자주 교체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와이퍼 브러쉬에 들어있는 와이퍼 고무는 고무라는 그 소재의 특수성 때문에 크게 와이퍼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 실외부라든지 아니면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고무 자체의 경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와이퍼 고무가 경화돼서 딱딱할 정도로 와이퍼 브러쉬를 교체 안 하시는 경우, 그리고 와이퍼 브러쉬가 그렇게까지 딱딱해지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대부분의 와이퍼 교체의 이유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잦은 사용으로 인해서 와이퍼 브러쉬가 손상됐거나, 그리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교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와이퍼를 오랫동안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 한 가지만 분명히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와이퍼는 앞 유리창에 맺힌 물이나 유리를 닦는 도구이지 청소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서 어떤 분들은 그럼 와이퍼는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그 폭우 속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앞유리가 촉촉하게 젖은 세차장에서만 물기를 닦는 정도로 사용해야 되는 거냐 하고 불만이나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와이퍼 브러쉬와 와이퍼 고무가 받는 데미지가 최소인 환경에서 와이퍼를 조작하는 게 와이퍼의 유지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비가 내릴 때 비가 조금
조금 내리거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 경우에는 뭐 비 양이 적기 때문에 앞유리가 아직도 말라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비를 살짝 막거나 아니면은 워시액을 같이 사용해서 와이퍼를 이용하면 훨씬 더 와이퍼 암이 받는, 그리고 와이퍼 고무가 받는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드린 방법이 너무 과장되거나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와이퍼 브러쉬와 와이퍼 암을 아끼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뭐 참고해 주실 분들은 조금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명을 다한 와이퍼들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드드득 드드득 하는 와이퍼 작동 소음입니다. 이런 드드득 드드득 하는 와이퍼 작동 소음은 와이퍼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드는 질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음의 원인은 와이퍼 고무의 이상 움직임 현상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와이퍼는 앞유리의 굴곡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운동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때 와이퍼 브러쉬의 고무 또한 자연스럽게 기울어진 각도를 유지하면서 왔다 갔다 운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유리에 있는 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울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왕복 운동을 해야 될 와이퍼 고무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반대로 움직이면서 드득 드득 하는 소리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특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와이퍼에서 나는 소음을 바로잡고자 검색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와이퍼 소음 없애는 방법 아니면 와이퍼 교정 방법 등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는 이러한 방법을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와이퍼 암과 와이퍼 브러쉬를 잡고 소음을 잡겠다고 이렇게 와이퍼를 막 뒤트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물론 뭐 결과론적으로 그 영상을 보시면 뭐 와이퍼 소음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와이퍼 브러쉬와 와이퍼 고무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이상현상을 가지고 와이퍼 암을 건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드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와이퍼 암을 비틀거나 그런 행위로 인해서 와이퍼 암의 변형이 오게 되면 나중에 정상적인 와이퍼, 그러니까 신제품의 와이퍼를 장착하더라도 드득드득 하는 소리가 변함없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와이퍼 소음은 와이퍼 브러쉬를 교체함으로써 그 문제를 바로잡고 해결하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한 와이퍼를 교체했는데도 소음이 난다 하셨을 때는 와이퍼 소음의 원인인 유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유리에. 그래서 유막 제거를 해보시고 그래도 소음이 또 발생된다 하실 때는 앞에 언급드린 것처럼 와이퍼 암을 교체해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영상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와이퍼 암을 이렇게 막 비트는 그런 행동을 삼가하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와이퍼 교체 시에는 자신의 차량에 맞는 와이퍼 사이즈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수입차나 일부 차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차량에 맞는 와이퍼 사이즈가 잘 안 나오는,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제품을 잘 팔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크게 당황하지 마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50mm 내외에서 알맞은 사이즈를 고르시면 됩니다. 과거 완성차들은 특히 8, 90년대 차들 같은 경우에는 와이퍼 브러쉬의 이 프레임이 앙상한 철골 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사실 보기에도 안 좋고 뭐 효과적인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뒤처지는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공기 역학까지 고려한 디자인 와이퍼들이 속속 장착되고 있는데요. 최근 차량을 구매하셨던 분들은 순정에 이렇게 좋은 디자인과 성능을 가진 와이퍼가 탑재됐기 때문에 순정 제품으로 와이퍼를 교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비슷한 기능에 비슷한 디자인을 가진 와이퍼 브러쉬라고 해도 순정 제품이 조금 더 가격적인 부분에서 저렴하기 때문이에요.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출시되지만 위에 설명드린 두 가지 장점을 생각하셔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와이퍼가 있는데 일단은 철골 구조에 굉장히 멋이 없는 와이퍼고요. 네, 농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게 이제 프레임리스 형태로 되어 있어요. 물론 프레임이 있긴 한데
지금 보시는 디자인 와이퍼,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가진 와이퍼보다는 상당히 프레임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와이퍼 암을 이렇게 들게 되면 와이퍼가 이렇게 약간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과거에 이게 일부 수입차하고 고급 세단에 적용되면서 유행처럼 좀 번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직접 사용해 봤는데 아무래도 프레임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와이퍼가 반복 작동을 하면서 와이퍼 고무 부분이 위와 아래 그리고 여러 군데서 이상하게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드득드득 하는 소음도 발생되고, 그리고 부분 물닦임이 좀 약한, 그리고 잘 닦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프레임 부분이 약하거나 이렇게 관절이 조금 없는 그런 와이퍼는 조금 추천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최근 들어 순정차는 물론 이렇게 다관절 와이퍼가 유행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오늘 저희가 와이퍼를 직접 교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제품은 불스원의 레인 오케이 메탈 하이브리드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TV CF나 아니면 기타 영상 등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요. 외관을 잠깐 살펴보자면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고,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와이퍼가 거의 공통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작은 능금 부분이 있어요. 제가 기존에 쓰던 와이퍼를 직접 오프라인 매장 같은 데 가져가서 와이퍼 사이즈를 잘 모를 때 직접 여기다 대보고 맞는 제품을 고르라는 그런 의미 같아요. 빨갛게 450ml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에 맞추면 아마 맞는 제품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D사의 와이퍼 브러쉬를 애용해 왔는데요. 지금 시국인지라 국내 생산, 국내 제조 브랜드 모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을 살펴보자면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좋은 와이퍼가 가져야 될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품 같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여기 보시면 공기역학적 디자인, 그리고 다관절 구조, 특히 레인 오케이 같은 경우에는 관절 부분이 다른 것보다 2배 정도 많아요. 사실 이렇게 한 번 부분만 이렇게 꺾이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관절을 하나 더 집어넣어서 관절 부분이 더 꺾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되었는데요. 관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이유는 차량 유리의 굴곡면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꺾이는 각도 또한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그 관절을 가진 와이퍼가 조금 더 밀착력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차량으로 직접 이동해서 어떻게 와이퍼를 쉽게 장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 앞에 와 있는데요. 와이퍼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와이퍼를 교체할 수 있는 위치로 조작을 해야 되겠죠. 그럼 실내로 들어가서 와이퍼를 조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와이퍼 조작 레버를 아래로 내리면 와이퍼가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정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기존 와이퍼의 탈거는 여기 보이시는 고정 클립 덮개를 빼시면 탈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로 말이죠. 이렇게 고정 클립을 들어 올리신 다음에 와이퍼 암을 살짝 잡으시고 와이퍼 브러쉬를 살짝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네, 이런 상태로 끝까지 빼는 건 아니고 와이퍼 브러쉬가 조금 빠졌다 싶을 때 와이퍼 암과 브러쉬를 90도가 되게 꺾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들어 올리시면 쉽게 와이퍼가 탈거가 됩니다. 와이퍼 브러쉬를 탈거 후에 와이퍼 암의 구조를 보시면 조금 전에 왜 와이퍼 브러쉬를 밑으로 천천히 당겨서 탈거를 했는지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렇게 갈고리처럼 생겨서 와이퍼 브러쉬를 이렇게 잡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새 와이퍼를 껴야 되겠죠. 새 와이퍼의 조립은 탈거의 역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와이퍼를 와이퍼 암에 거신 다음에 탈거 시에는 아래로 내렸으니까 방향을 위로 해서
살짝 천천히 밀어주시면 되세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와이퍼 브러쉬가 완전히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 이 고정 클립을 체결해 주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고정 클립을 잘못 체결하게 되면 클립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해서 새 와이퍼를 하나 그냥 그대로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하신 다음에 완전히 와이퍼가 체결이 됐다 싶으시면 클립을 체결해 주시면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 쪽 와이퍼를 교체했고요. 이제 조수석 쪽 와이퍼도 교체해야 되겠죠. 조수석 와이퍼는 작은 만큼 교체도 훨씬 더 쉽고 빠릅니다. 와이퍼는 누구나 손쉽게 정비할 수 있는 손쉬운 자가정비 품목이지만 악천후시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평상시 올바른 교체 주기 및 관리 방법을 통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년 넘게 와이퍼를 교체하지 않으셨거나 와이퍼 소음 때문에 평상시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은 저희가 알려드렸던 와이퍼 교체 방법 및 관리를 통해서 와이퍼를 꾸준하게 관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올덴 리뷰였습니다.